119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드디어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예.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남자농구 신인 드래프트 특집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분석을 해보는데 이번 신인 드래프트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평가가 굉장히 다채로워요. 어떤 시선에서는 이 선수가 그래도 가장 굉장히 좋고 근데 또 약점만 보면 이 선수가 굉장히 좀 이제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 극과 극 평가가 있다.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저희가 그 댓글 우선 정책위에서 2주 전에 정진호님이 FA 끝나면 올해 나올 신인 선수 후보들 분석하는 거 해주세요. 로또를 삐 뽑아줬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올 시즌 남자농구 신인 드래프트 특집. 자, 일단 시장에서 지금 가장 좀 관심이 있는 거. 얼리로 지금 누가 나올 것인가. 그렇죠. 지난주에 저희가 하윤기 선수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우석 선수가 나올 수 있고 벌두수라고 알려졌던 한양대 이군희 선수 그동안 이제 얼리로 나올 건지 말 건지 고민을 여러 그게 있었는데 지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죠. 예. 8, 90%. 그렇죠. 그리고 제물포고등학교에 또 유방주 차민석 선수. 차민석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불투명한 상태인데 대학 진학 확률이 한 70% 정도.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더 쏠려 있다. 예.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난해 SK 지명했던 김영빈 선수 동기죠. 예. 선수인데 그래서 이 차민석, 이근희 선수 이 두 선수가 나오느냐 마느냐. 이우석 선수는 뭐 거의 확정적인 거라서 확정 쓰면 안 되죠. 예. 이우석 선수는 가능성이 높다. 하윤기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랬는데 안 나오기로 결정을 했고 근데 이우석 선수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완벽하게 100% 결정이 된 상태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다. 예, 예. 이게 뭐냐면 지금 이우석 선수 같은 경우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지금 대학에서 조금 더 해가지고 나오는 게 프로 적응을 하는데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 고려대 주희정 감독은 실제적으로 이우석 선수한테 너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그 고대는 고려대학교는 이제 얼리 엔트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자유로워요. 그래서 김진영 선수도 나간다 그랬을 때 나갔고 뭐 하윤기 선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결과 이제 안 나가기로 뭐 금지를 시킨 게 아니고 선수 스스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으니까 결정을 한 거죠. 그렇죠. 선수가? 이우석 선수에 대해서 처음에 나가겠다 했을 때 그러면 나가려면 나가라. 이우석 선수가 이제 고민이 많다 보니까 주정 감독이 이우석 선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남아있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겠다. 원래 이제 얼리엔트로 나가게 되면 나간 거에 대한 이제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빨리 결정해 주길 바라는데 그 이우석 선수한테는 그러면 너가 계속 고민을 해봐라. 잔류할 가능성이 한 10% 정도 남아있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나갈 가능성이 훨씬 높기는 하고요. 예, 그래서 그렇죠. 오늘 방송 같은 경우는 이우석 선수를 갖다 포함을 해서 저희가 신인 1순위 픽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선수의 장단점 실제적인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명 한 명 뜯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빅맨 중에 가장 이제 거론이 많이 되는 두 선수가 있습니다. 한승희, 박진철. 예, 그러니까 중앙대 박진철 선수, 연세대 한승희 선수가 있는데 이 둘은 사실은 빅맨인 거 외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공통점이 없다. 없어요. 그 정도로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 선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일단 박진철 선수가 이제 먼저 이제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신장 2m 1cm에 체중 112kg. 근데 뭐 대학리그 평소에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 체중이 지방이 아니에요. 근육무게. 그리고 윙스팬이 2m 6. 예, 요 정도 됩니다. 유동현 기자는 뭐 이 선수의 장점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선수의 장점은 딱 하나다. 몸. 모 스카우터는 대학 시절 오세근 선수보다 몸은 확실히 더 좋다.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민첩성 이런 부분도 괜찮고요. 예. 달리는 농구도 가능하다. 저 같은 경우도 이 선수의 플레이를 봤을 때 확실히 좀 피지컬적인 부분, 그러니까 버티는 수비라든지 그리고 공격 시에 페인트 존을 밀고 들어가서 힘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라든지 그리고 제자리 점프에서 왼손 덩크, 왼손 잡이도 아니거든요. 왼손 덩크를 꽂을 정도로 어떤 이 힘과 점프력, 운동력은 되게 빅맨 중에서는 굉장히 상위권에 속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에 왔을 때 외국 선수를 상대로 버티는 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장점을 보일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그리고 뭐 이제 달리는 능력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선수가 2대 게임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스크린을 못 거는 상황에서도 그 다음에 어떤 자신의 포지션을 찾아서 발을 이제 돌리는 능력이나 스텝을 밟는 능력 이런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좀 괜찮다고 봤거든요. 예, 역할적인 부분이 또 중앙에서 그런 부분에 집중이 돼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점이다.
근데 단점이 너무 뚜렷해요. 단점이 기본적으로 저희만의 얘기가 아니고 대부분 이제 박진영 선수를 본 스카우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몸 말고는 다 단점이다. 아, 네. 예. 그 특히 이제 공격에서는 장점이 없다. 그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왼쪽 돌파가 아예 없다. 그러니까 이제 포스트업 할 때 그러니까 왼쪽으로 도는 경우가 아예 없고 오른쪽으로만 돈다. 그러니까 오른쪽만 막고 있으면 왼쪽으로 이렇게 돌았을 때 할 수 있는 부분이 왼손 덩크밖에 없는데 그쵸. 골 밑에서 했던 그 슛 메이드율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 선수 같은 그쵸. 경우. 예. 그리고 기술이 되게 투박하다. 테크닉이 없다. 그리고 스크린 능력도 떨어진다. 다른 기술이 없는 거예요. 다른 네. 스카우트 볼 때는. 그러니까 프로에서 통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은 스카우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박진철처럼 뭐 외곽슛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어떤 포스트에서 1대1 할 수 있는 스킬이 없으면 사실은 KBL에서 외국 선수와 공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이로 게임이거든요. 네, 외국 네. 선수와 뭐 서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하이로 게임을 하면서 네. 페인트전 득점도 받아먹고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자신의 어떤 살 길을 모색할 수 있는데 제가 좀 이야기를 들어본 한 스카우터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외국 선수와 하이로 게임을 하면서 이 선수가 볼을 제대로 넣을 수 있을까? 하이에 섰을 경우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포스트에서 설사 1대1 기회가 생기더라도 만약에 더블팀이나 트랩 수비가 왔을 때 밖으로 잘 빼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좀 의문이다. 트랩 수비가 들어올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른쪽만 막으면 왼쪽으로 돌아가지고 덩크를 하거나 아니면 그쵸. 그 뭐 레이업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로에서도 못 써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떤 패스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좀 부족하고 투박한 게 많은 선수다. 비교 대상으로 이제 제가 스카우터 분들 얘기 들을 때 어떤 선수가 있냐면 송창무. 네. 그러니까 김봉수. 예, 송창무. 그러니까 네네. 저형적인 어떤 힘과 피지컬을 가지고 외국 선수 상대로 버티는 수비 그리고 백업으로 나와서 버텨주는 인사이드를 지켜주는 그런 자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뭐 1, 2순위 얘기가 나오지만은 빅맨을 원하는 팀이 아니라면 이 선수는 지명 순위가 꽤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뭐 그렇죠. 이런 소문도 들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평가가 좋지는 않다. 이 선수. 근데 이제 일부 스카우터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래도 이 선수 몸 하나는 타고났다. 그렇죠. 장점이다. 타고났고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도 뭐 오른쪽 돌파만 한다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긴 하지만 왼손 덩크로 부족분을 만회할 수 있고 그리고 몸이 기본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기술들을 배우게 된다면 어느 정도 쏠쏠하게 쓸 수 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스카우터도 극소수의 의견이지만 있었습니다. 뭐 제가 들은 코멘트 중에 하나는 KBL에서 빅맨은 백업이라고 가정하면은 한 가지만 확실해도 괜찮다. 그렇죠. 충분히 데려갈 만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박지철 선수가 프로에서 성장을 안 한다 그래도 5분 정도 수비로 버텨줄 수 있는 그런 선수로는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는 거고, 그죠? 그쵸. 거기서 영역을 갖다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한승희 선수 한번 가볼까요? 저 연세대학교 4학년이고요. 197cm. 사실 크지 않습니다. 센터로 뛰기에는 197cm의 신장에 체중 100kg 그리고 윙스팬 2m 3cm입니다. 이 선수가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박진철과는 굉장히 다른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네. 박진철이 좋은 몸과 피지컬을 활용해서 골 밑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선수라면 이 선수는 외곽에서 어떤 슈팅력을 보여주는 스트레치형 빅맨. 저희가 지난주에 한승희 선수 잠시 언급했을 때 강상재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는데 네, 네. 그 부분이 좀 비슷한 게 있어요. 네. 비슷한 부분은 있죠. 그러니까 이 선수의 장점, 이제 계속 말씀드린 슈팅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연세대 경기를 볼 때 특히 상대가 좋은 오펜스를 쓰는 경우에 한승희 선수를 탑에 배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 선수가 탑에서도 3점을 그냥 상대가 좀 많이 쳐져 있다. 기회가 괜찮다. 그러면은 3점을 넣을 수 있어요. 슈터치가 되게 좋고 분명히 본인이 슛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선수고요. 예, 그리고 하이나 아니면 탑에서 피딩해주는 능력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좀 기본적으로 BQ가 되게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되게 장점이 있어서 박진철 선수와 달리 KBL에서 외국 선수와 조합하기는 괜찮은 선수다. 오히려 외국 선수와 같이 뛰기에는 박진철보다 훨씬 더 괜찮다는 스카우터들의 평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빅맨들이 많이 오니까 한승희 선수가 진짜 스트레치형 빅맨 좀 더 효율성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선수의 기본적인 능력치가 그만큼이 되느냐. 이 선수의 타입이 사실 강상재인데, 네. 그죠? 강상재와 비슷한 그런 타입이긴 한데, 모든 스카우터, 대부분 스카우터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승희 선수가 맥스치로 성장했을 때 강상재 정도다. 맥스가 강상재다. 보통으로 성장하면 뭐, 지금 한정원? 뭐, 예, 예를 들어서 김민욱 정도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죠. 네. 냉정하게 보면. 네, 냉정하게 보면. 그러니까 이 선수가 197cm 저희가 작도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스카우터 분들 중에 어떤 얘기했냐면 프로면은 5번은 당연히 힘들고 기본이 4번이고 3.5번의 어떤 컨버전 그렇죠. 변화도 고민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 4번 보기도 사실 좀 적어요. 그렇죠. 아,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신장이 꼬 밑에서 경쟁력이 그렇게 있는 타입이 아니고 그 연세대에서도 사실은 다른 어떤 연세대 장신 선수와 함께 조합을 이루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김경원 선수라는 신승민 선수 이런 자신보다 신장이 더 좋고 팔이 긴 선수들이 5번을 보고 한승희 선수는 4번으로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플레이하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장단점이 좀 뚜렷한 선수다 이 선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선수가 이제 사이즈가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3번을 보기에는 스피드가 좀 떨어지고 그렇죠. 순발력이 떨어지고 활동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보강을 어떻게 하느냐, 프로에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선수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지만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게 좀 생각나냐면 사실은 수비적인 부분, 피지컬적인 부분을 좀 타고나야 돼서 갑자기 또 뭐 노력한다고 확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계가 있다고 봤을 때 이 선수가 장기적으로 3, 4번 오가면서 프로에서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일단 슛이 기본적으로 되고 BQ는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아이솔레이션 기술, 1대1 기술이 좀 있으면은 페이스업 위주로 좀 자신의 어떤 생존 방법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 들었는데 이건 사실은 프로에서 어떻게 가다듬느냐, 본인이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프로 레벨에서 통할 수준이 되려면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해서 그렇죠. 좀 지켜볼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선수가 이제 박지원 선수, 뭐 많이 알려져 있는 박지원 선수입니다. 그 우리은행의 박지원 선수 오빠죠. 그렇죠. 박지현 선수의 오빠죠. 오빠이고 네. 현재 연세대 4학년이고요. 가드입니다. 근데 신장이 장신 가드예요. 192cm, 82kg, 윙스팬 195cm입니다. 사실 이 선수는 1학년 때부터 되게 주목을 많이 받았던 선수예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장점이 장신 가드로서 굉장히 사이즈가 좋은데 스피드와 볼핸들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는 실제로 이제 비교 대상 뭐 박찬희도 거론이 되고 장신가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패스를 뭐 엄청나게 화려하게 하고 뭐 이런 타입은 아니지만은 워낙 사이즈와 스피드가 이제 밸런스가 잘 맞기 때문에 상대 압박도 그냥 제치고 그냥 대학 무대에서도 그냥 바로 레이업 올라가고 뭐 이런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큼 확실하다. 스피드와 피지컬만큼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프로 레벨에서 신장이 클 때 가드가 가진 최대 장점이 뭐냐면 상대가 압박을 해놔도 자기 시야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패스 게임을 되게 간결하고 쉽게 진행을 할 수 있어요. 박지호는 그런 걸 가진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확실한 장점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프로 레벨에서는 그럼 그게 확실한 장점이 되느냐? 이 부분도 의문이 있는 거죠. 그렇죠. 대학에서는 그랬는데 프로는 또 다르니까요. 이 선수의 타입은 이제 박찬희. 슛이 없다. 근데 나머지는 골고루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박찬희라고 보고 있는데 박찬희 선수보다 수비력은 확실히 떨어져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파워가 좋냐? 그렇죠. 그 부분도 의문이 있어요. 그럼 예. 나머지 테크닉은 어떠냐? 이 부분도 살짝 떨어져요. 그러니까 타입은 박찬희인데 기본적으로 박찬희 선수를 그 능가할 수 있는 어떤 잠재력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렇죠. 라고 예. 보는 게 정확한 냉정한 평가고 근데 이 선수가 만약에 슛을 갖추게 되면 어느 정도 시너지가 나오는데 과연 슛이 될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찬희와 장신가드의 슛이 좀 약하다. 이 부분이 비슷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히 좀 다른 게 뭐냐면 2대 게임에 대한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박찬희가 뭐 슈팅력이 좀 불안해서 2대 게임에서 뭐 상대가 뭐 이제 세깅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2대2 상황에서의 어떤 진행 능력, 2대 게임 풀어가는 게 패스하는 능력이 되게 좋은데 박지원 선수는 사실은 그 부분에서는 박찬희 선수와 비교하면 확실히 좀 부족해요. 그래서 어떤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 이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어떤 한계. 사실 박찬희보다 조금 더 오히려 또 한계가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좀 세게 말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짜 향후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어쨌든 그래도 사이즈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제 수비적인 카드로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모스카우트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박지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사이즈가 좋아서 물론 이제 체중이나 뭐 웨이트 같은 경우는 나중에 늘려야겠지만은 당장 루키 시즌에 좀 한정적으로 수비 카드를 활용했을 경우에 분명히 좀 어느 정도 팀에 도움은 될 수 있는 선수다. 루키 시즌에도. 맞은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뭐 나머지도 향후 성장에 달린 거고요. 동의합니다. 근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선수예요. 근데 일단
슈팅 능력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대학 무대에서도 슛이 어떨 땐 잡혔다가 어떨 땐 잡히지 않았다. 그 은희석 감독 말로는 그 부분이 뭐 심리적인 부분, 뭐 슛 메커니즘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한데 슛이 잡힐 때는 잘 잡힌다. 근데 또 안 잡힐 때는 또 확 기복이 있다. 그걸 이제 계속 연습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은 감독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이 선수가 그럼 프로 와가지고 좀 잡을 수 있냐 슛을. 은 감독도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는 하지만 잘 될 때를 봤기 때문에 그때는 잘 됐었기 때문에 프로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시점에서 기본적으로는 가드들 중에 슛 말고는 어쨌든 대학 무대에서는 최정점에 있는 그런 선수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포텐셜만큼은 이번에 나온 선수 중에 되게 최고치에 속하는, 그러니까 되게 높은 편에 속하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전체 스카우터들이나 아니면은 제 개인적 생각도 그렇고 박지원 선수도 잠재력이 있긴 한데 그 다음에 소개할 이우석 선수가 조금 더 낫다. 이런 그쵸. 평가가 있습니다.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석 선수, 이 선수 장신갑인데 박지원보다 더 큽니다. 196cm에 뭐 체중은 적어요. 83kg 마른 체형을 가지고 있는데 윙스팬 197cm인데 저희가 뭐 이제 얼리 나온 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고 이 선수가 박지원이 가진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팅 부분에서는 오히려 박지원보다는 심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선수예요. 오히려 더 자신감이 있고 그래서 이 선수가 프로에 왔을 때 어떤 팀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포텐셜이 터지면 정말 괜찮은 선수가 될 수 있다는 평을 하는 스카우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잠재력. 좋은 사이즈와 거기에 따른 잠재력. 이거를 많이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게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당장 다음 시즌에 쓸 수 있는 그런 활용도가 박지원이 좀 더 크다면 이 선수는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훨씬 더 많다. 지금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확실한 어떤 무기는 지금 없는 그런 상태. 그렇죠. 거죠. 예. 네. 약간 이제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한 스카우터의 평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투맨 게임의 약점이 좀 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상대 빅맨이 다운 수비, 아이스 수비라고 하죠. 쳐져 있는 수비 혹은 점프 엣지로는 이제 해치 수비 이렇게 왔을 때 그 압박을 이제 그대로 견뎌내면서 드리블을 이어가면서 2대 게임을 진행을 하면서 좋은 패스를 이제 해줘야 되는데 가드라면은 이우석 선수는 이게 그런 거에 좀 이제 당황하거나 좀 주눅이 들어서 빨리 볼을 잡고 그냥 빼주기 바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2대 게임에 약점이 있다는 걸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준 건데, 그러니까 2대 게임에 약점이 있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런 거죠. 그렇죠. 지금 현 시점. 근데 이제 거기에서 반박하는 입장은 어떤 입장이 있냐면 이우석 선수가 사실 고려대에서 기본적인 포인트 가드로서의 어떤 롤, 가드로서의 롤을 정확히 받은 건 아니다. 이 선수도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때까지 뭐 여러 가지 포지션을 하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 2대2 게임의 어떤 약점들은 프로에서 메울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스카우트도 있습니다. 예. 저도 실제적으로는 그건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를 보면서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했냐면 수비적인 부분. 그러니까 196cm에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빠른 선수라고 했잖아요. 사실 프로에 오면 이제 뭐 3-2 드롭전 쓰는 팀들도 있고 그냥 3-2 지역방어 그냥 쓰는 팀들도 있는데 이 선수가 신장이 되는 가드다 보니까 최전방에 서가지고 위아래 오가면서 상대를 압박하고 헬프 가고 이런 어떤 역할.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저는 되게 괜찮은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동혁 기자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신장과 어떤 스피드를 갖춘 선수는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나카무라 타이치 저희가 2부에서 얘기할 때 말씀하셨지만은 기본적으로 수비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이 선수도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좀 기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이즈가 있고 스피드가 있으면 수비가 급격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그렇죠. 있는 거죠. 그게 기본적으로 송교창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약점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자세들이 좀 높거든요. 그 선수들이. 근데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그러면 자세를 조금 낮춘 상태에서 수비가 발전한다 싶으면 확 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수비 자체가. 그러니까 이우석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아마추어 선수들이 수비에 대한 자세가 굉장히 높아요. 그 스텝이 되게 불안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본기가 부족하다는 표현으로 가는 건데 이 선수도 이런 약점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메워 나간다면 수비는 급격하게 보완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그렇게 보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동환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시드 드롭존을 서거나 뭘 썼을 때 좀 더 유용한 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박지원 선수 얘기하면서 포텐셜 면에서는 최고급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최고는 저도 이우석이라고 그렇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이번 드래프트 사실 가드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가드들을 계속 소개할 텐데 성균관대 양준우 선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6cm에 76kg, 윙스팬 190cm인데 이 선수는 한 스카우터는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단점이 없는 모든 걸 다 두루두루 할 줄 아는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선수다. 또 한 스카우터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점이 없는. 그쵸. 그 다르게 말하면 장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강점이었다. 엄청나게 강한 한 가지 무기는 없는 선수다. 그렇죠. 이제 사실 그 얘기도 되죠.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m 86이니까 포인트 네. 가드로서 뭐 작은 키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죠. 이게 장점이 될 수는 없는 거고 몇 가지 세부적인 장점들은 있어요. 뭐 이동환 기자가 잘 그걸 분석해왔죠. 예, 그러니까 이 선수가 캐치앤슛 던질 때 제가 경기를 좀 유심히 보다 보니까 짝발 스텝, 그러니까 조성원 LG 감독이 예전에 했다시피, 그러니까 오른손 잡으면 오른발이 보통 앞에 있는 식으로 이제 스텝을 밟아서 던지는데 이 선수는 왼발이 앞에 있거나 그냥 두 발이 평행을 이룬 상태에서 그냥 던져버립니다. 근데 이게 되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본인 하체 힘이 기반이 되어 있고 밸런스가 기반이 되어 있어서인지 그냥 거의 웬만하면 기습적으로 던질 때 이런 식으로 던지고 타이밍이 되게 빨라요. 그래서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심지어 그 슈팅 거리들이 꽤 긴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3점 라인에서 한 50cm에서 1m 뒤에서 그런 식으로 슛을 되게 자신감 있게 많이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선수의 슈팅력이 사실은 대학 무대에서 최고급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이런 자신감 있는 어떤 타이밍 빠른 어떤 슈팅 그리고 레인지를 고려했을 때 KBL에서 이 부분도 되게 활용이 좀 가치가 높을 수 있는, 활용 가치가 높을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시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밸런스 좋다는 얘기를 했는데 단순히 뭐 밖에서 슛만 뭐 펑펑 던질 이런 선수가 아니라 2대2 게임 할 때 뭐 이제 수비 상황 읽고 좋은 패스를 빼주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이 직접 돌파해서 스텝 복폭을 짧게 가져가면서 돌파를 해가지고 득점 올리기도 하고 이런 장면도 만들어내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다재다능하고 다 잘해요. 가드로서. 그러니까 못하는 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대학 레벨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프로에 갔을 때 이런 장점들이 통할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는 대부분 스카우터들이 이거는 불투명하다. 그러면 이 선수가 대학 무대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리딩도 되고 슈팅도 되고 뭐 2대2 게임도 좀 되고 뭐 트레이닝도 좀 되고 되는데 그럼 프로에서 통하는 무기가 있냐? 글쎄요. 그렇죠. 그러니까 퀘스천 마크가 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잠재력 자체가 신인 그 드래프트를 할 때는 두 가지 타입으로 뽑죠. 이제 실전, 기본적 현재 가능성 대비해서 그럼 실전을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키워서 이 선수를 갖다가 뭐 에이스급이라든가 롤플레이어로서 활용할 가치가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보는데 이 양준호 선수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가 다 좀 애매한. 그래서 가드실이 필요하면 양준호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지만 만약에 같은 순번이면 이우석이나 박지훈을 갖다 데리고 오는 게 좀 더 나은. 그렇죠. 뭐 요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준우 선수가 저도 이제 스카우터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박지원, 이제 이우석보다 위에 두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두 선수를 위에 두고 그 다음에 양준우로 이렇게 거론하는 분들이 많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다른 가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국대 윤원상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대학 최고의 스코어러. 그렇죠. 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거의 뭐 평균 30점 가깝게 하는 선수고 182cm에 73kg, 올해 윙스팬 180cm인데 지금 저희가 읊어드리는 이 신체 조건이 사실은 가장 큰 단점이라고 맞아요. 볼 수 있는 선수입니다. 예. 작아요. 대학 무대에서 특히 당국대 출신 선수 중에 이제 어떤 득점왕을 차지하고 프로에 오는 경우들이 그간 꽤 적지 있죠. 않았습니다. 근데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사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스카우터들도 대부분 선배들이랑 비슷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대체적으로 하더라고요. 그 감론을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국대에서는 잘 했지만 기본적으로 프로에 들어오게 되면 이 작은 키로 돌파 옵션은 기본적으로 막힌다. 외국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외곽에서의 어떤 옵션이 필요한데 외곽에서의 그 장점, 슈팅의 어떤 장점이 어느 정도만 파악이 되면 다 막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프로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반면 거기서 반박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박을 하냐면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득점 그러니까 2대2 옵션이라든가 또 외곽에서의 슈팅으로 확실한 선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서 있기만 해도 그쪽으로 스트레치가 기본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이 선수의 가치는 있다.
그쵸. 라고 예. 보는 그런 이제 시선들이 있는 거죠. 예, 그건 진짜 장단점이 너무 뚜렷한 선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장점으로 하나는 언급하고 싶은 게 이게 윤원산 선수에 대한 당국대 팀 내의 어떤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네네. 이 선수가 공격 시 활동량이 되게 많아요. 네. 예, 그러니까 빅맨이 30 라인 가까이서 볼 터치를 하고 핸드오프 패스를 노릴 때 그 빅맨을 향해서 달려가는 속도라든지 민첩성 그리고 그 볼을 잡은 이후에 다음 동작을 가져가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뛰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공격 기회를 일종의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그렇죠. 몰빵 받으면서 성장을 한 케이스 같고 그게 결국에 장점이 된 케이스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그 피지컬적인 장벽을 놓고 프로에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한다면은 스코어러로서는 되게 괜찮을 수 있다. 다만 뭐 슈팅가드를 뛰기엔 너무 작은 신장이기 때문에 이제 뭐랄까 포텐셜적인 측면이나 당장 활용도 면에서 엄청나게 막 기대를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 선수의 이제 타입을 보통 이제 박경상 선수 많이 얘기하는데 그쵸. 박경상보단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얘기하시는 스카우터 분들도 많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얼리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근휘. 그렇죠. 예. 벌두수 선수로 잘 알려져 있는 이근휘 선수요. 한양대 선수입니다. 신장 189cm 그리고 체중 87kg, 윙스팬 192cm 이런 이제 피지컬을 가진 선수고요. 대학무대 최고의 슈터다. 지금 3학년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슈팅 거리 자체도 길고 가장 특징적인 것이 그냥 정통 슈터로서의 스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스카우터들이 평가하기를 그런 스텝을 밟을 때 나오는 운동 능력, 민첩성, 점프력 이런 것들 다 갖춘 선수다. 유연함까지 다 있는 선수다. 그래서 이미 뭐 스카우터들 사이에서는 뭐 얼리 나오는 것과 상관없이 평가가 되게 좋은 선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선수가 나올지 안 나올지 그동안 몰랐었죠. 예. 네,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 선수가 나오게 되면 로타리 순번 지형이 바뀔 수 있다. 보통 이제 뭐 이우석, 박지원, 그 다음에 뭐 박진철 선수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한승희 좀 왔다 갔다 하고 윤원석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서 이우석, 박지원은 그래도 이제 안정적인 뭐 로터리 순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근희 선수가 딱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서 지형이 막 바뀔 수 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실전적으로도 가능한 선수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어떤 스카우터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경은 감독 이후로 캐칭 슈터로서의 능력은 굉장히 좋은 선수.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슈터도 이제 유형을 그냥 크게 나누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냥 자신이 이제 지정받은 위치에 서서 그냥 이제 캐치앤슛을 던지는 스팟업 슈터가 있었죠. 사실은 뭐 KBL의 다수 슈터가 그런 타입이고 전성현 선수라든지 뭐 허웅 선수라든지 이런 볼 없이 활동량 있게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뭐 수비를 흔들면서 이제 캐치앤슛을 던지는 그런 공격 기회 자체를 직접 파생시키는 슈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뛰어난 슈터들, 탑레벨 슈터라고 볼 수 있는데 벌두수는 이미 그 부분에서 꽤 장점이 있는 이근휘. 그렇죠. 이근휘 선수는. 네네네. 예, 그래서 이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즉시 전력감으로서는 되게 괜찮은 선수인 것 같아요. 바로 활용 가능해요. 그렇죠. 저는 지금 나온 선수 중에 이 선수가 즉시 전력 과목으로서는 최고인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지금 대학 무대에서 보여주는 장점은 프로에서 그냥 딱 가져와서 그냥 그 슈터 역할을 맡기면은 그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치가 있고 국내 팀들 중에 이런 슈터 갈증에 시달린 팀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팀들은 이 선수 지명해서 그냥 만약에 몸 상태가 된다면은 바로 써도 괜찮을 정도로 슈터로서 완성도가 이미 어느 정도 돼 있는 선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다만 단점이 좀 수비적인 부분. 네네. 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신장이 작은 편은 아닌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슈터들 중에 장신에 속하는 편이 아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스카우터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수비 로테이션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대인 수비도 그렇게 뭐 강한 건 아니다. 그래서 프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가다듬느냐가 이 선수에 대한 평가를 바꿔놓을 것이다. 이제 지금의 농구는 그 한국 농구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는 왜 수비는 좀 헐겁게 하고 공격에서 그 몰빵을 하는 그러니까 아마농구가 지금도 그러는데 예. 지금 프로에서는 사실은 수비를 못하면 공격을 정말 잘해야지 안 그러면 팀 자체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공격에서 쓸 힘을 수비에서 썼을 때 공격에서 했던 마이너스 요소가 몇 개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근희 선수는 거기에 대해서는 입증이 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실전적인 입장에서 좀 봐야 되는 한 가지 의문점이라고 그러면. 근데 얼리로 나오면은 로터리 순번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렇죠. 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선수이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밖에 뭐 곽정훈 선수라든가 김주란, 이도원 뭐 이런 선수들 뭐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드래프트 잘 이렇게 프로의 어떤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 지난 시즌이 사실은 뭐 드래프트 좀 흉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여기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때보다는 지금 올해 드래프트 픽이 좀 더 낫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KBR 핫이슈로 남자농구 신인 드래프트 특집을 했습니다. 뭐 항상 시청해주시고 지지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꼭 방송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드립니다.